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은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부의 기본계획이 관문공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문제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해 확장하는 신공항. 지난 9월 기본계획 중간 보고에서도 소음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출범해 쟁점 사항을 점검해 왔습니다. 검증단장인 김종호 국회의원은 김해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으로는 관문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부울경 시민들이 바라던 공항이 아니라는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게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판단이 이제 결론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에 근거가 된 연간 3,800만 명이라는 항공수요마저 2,900만 명으로 턱없이 낮춰버린 것. 또 인천공항이 4km에 달하는 활주로를 갖고 있지만 김해신공항은 3.2km에 불과해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어려운 데다 안전 기준도 낮게 잡았습니다. 김해신공항 부지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 권고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부분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가 이동하는 유도로도 좁아 공군 시설과의 충돌도 우려됩니다.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도 중단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만일 이것까지 거부한다면 국토부 장관의 사퇴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전문가 자문과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다 쓴 건전지 어떻게 버리십니까? 건전지 속의 수은 때문에 그냥 버렸다가는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잘 몰라서 혹은 이 건전지 하나쯤이 하는 생각에 귀찮아서 폐건전지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습니다. 김인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구의 한 병원 사무실 구석에 폐건전지 수거함, 의료기기 작동에 쓰인 각종 건전지들,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 건전지가 하루 수십 개씩 버려집니다. 이번엔 근처의 아파트, 우편함에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도 수거함이 쉽게 눈에 띕니다. 이 같은 폐건전지 수거함은 주민센터와 학교 또 아파트까지 점점 설치 장소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수영구에만 130곳, 부산시 전체에는 2,000곳이 넘습니다. 건전지 속에 들어있는 수은과 리튬은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유해물질. 그래서 지자체는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분리배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폐건전지를 이제 가져오면 새 건전지를 보상해 준다든가 아니면은 화장지를 준다든가는. 부산에서 수거된 폐건전지는 2014년 119톤에서 올해 195톤으로 5년간 무려 63%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폐전지는 김해 재활용 처리업체로 보내져 분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걸 그거 해가지고 보면 전지 바깥에 있는 그 철이 있잖아요, 철. 네. 예, 그거 재활용하고 물질 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시민들은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호일 같은 데 싸갖고 비닐비에 싸갖고 그렇게 버린다. 일반 주택가의 사정도 마찬가지. 아파트는 버리는 장소가 있는데 그 주택들은 거의 그냥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부산시는 한 해 3억 원가량을 들여 폐건전지 수거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동참과 협조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 신문 읽기 아침 신문 살펴봅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건설 경기가 악화돼 부산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임금 체납도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임금 체납 건수는 올해만 2,700여 건으로 해마다 늘면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문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해 시공사와 시행사 역할을 동시에 하려는 부실한 중소건설회사들이 늘면서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면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이 늘어나지만 부산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내년 전국에 1,080개 학급을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부산도 내년 국공립 유치원 51개 학급이 늘지만 취원율은 올해보다 1.2%는 17%로 여전히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해운대구 제2 센텀시티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는 소식이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13일 제2 센텀시티 그린벨트 해제안을 국토부 중앙도시기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3차례 그린벨트 해제안이 검토됐지만 사업 대상지의 환경평가 1, 2등급지의 보존 대책이 미비해 결론이 미뤄졌습니다. 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부산 지역의 자동차 업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면 부산 자동차 부품 기업의 단 4%만이 수소 전기차 기술을 부분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12%는 개발 중이거나 계획 중, 나머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은 중소업체들도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자체적인 연구 개발이 어렵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밤부터 차가운 북극 한기가 내려와 현재 부산은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고요. 퇴근길 무렵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수도관 동파 등 겨울철 추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구름이 잔뜩 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경남 서부 내륙 쪽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는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경남도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현재 대부분 지역이 2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양산과 창원이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요. 내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고요. 지리산과 가야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내일까지 눈이 날리겠습니다. 주말을 맞이해 겨울 산행 가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한결 누그러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하루 부산에서 있을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글로벌 여성 리더 포럼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해운대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국내외 여성 CEO와 차세대 인재 등 500여 명이 참가해 리더 여성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기조연설과 세션, 글로벌 여성 미래 인재 포럼 등의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18 그린 라이프 쇼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행사에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과 연말, 크리스마스를 접목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고요. 65개사에서 1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는 오후 5시부터 기장군 기장읍 1등가 오리불고기에서 선수단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우이웃 돕기 1일 식당을 실시합니다.
지난 2002년부터 이어져 온 선수단 상조회의 불우이웃 돕기 행사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동시에 팬들과 한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행사장에서는 선수단의 애장품 경매와 사인볼, 사인 배트 등 용품도 판매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SNS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감제기 송군입니다. 네, 키워드 바로 만나보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엉따 시트입니다. 엉덩이 따뜻해지는 시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티즌들이 붙여주신 이름인데요. 네. 정식 명칭은 온열 의자입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알고 계신 네티즌 분들께서는 네. 내 말 맞지? 안 믿었나?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뭐 신세계다. 이제 버스 타고 다녀라.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우려를 나타내는 댓글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공짜 찜질방 아니냐, 뭐 전력 낭비 아닌가 이런 네.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트가요. 온도는 42도에서 45도로 유지가 되고 버스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에 맞춰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력 공급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부산 시스템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고효율 탄소 소재 발열재가 내장되어 있고요. 별도의 설비나 비용은 크게 들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엉덩이 따뜻하게 기다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청사포 포탄입니다. 네, 지난 28일 해운대 청사포 바닷가 인접한 주택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포탄입니다. 이거를 발견하신 그 굴착기 기사님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포탄 길이가 무려 60cm, 지름 25cm, 56kg이나 나갔다고 하는데요. 네. 인부들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좀 빵 터졌는데요. 네. 청사포 니까베타라는 댓글이 있어서 다른 댓글들이 다 묻혀버렸습니다. 청사포니까 네. 이 포탄이 발견됐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포탄은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네, 김해 5호 전투 비행단 공군 분석팀이 해체를 하고 수거를 해갔는데요. 네. 일제강점기 일본군 포탄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게 좀 사고가 없이 잘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OK 1번가 시즌2. 네네. 오거돈 부산시장이 정책 제안 창구로 운영한 플랫폼이죠. 이게 시즌2가 시작이 되나 보네요. 네, 뭐 시즌1에서는 총 8개 분야 352건이 접수가 되면서 유의미한 기록 남겼는데요. 네. 8천 명의 시민들이 의견을 남겨준 자성 고가교 철거를 약속하기도 했던 플랫폼입니다. 자, 시즌2가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네, 바로 이번 달 1일부터 시즌2가 시작되는데요. 네.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시민 청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좀 우려가 좀 많았는데요. 네. 안타깝지만 뭐 일은 안 하고 대화만 하시는 거냐, 아니면은 뭐 3천 명이 불편해야 대화에 나서냐,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뜻으로 마련한 건데 반응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네, 그래서인지 한 네티즌께서는 국민 청원은 20만 명 해야 되지만 OK 1번가 시즌2 같은 경우에는 300명만 응답을 해주시면 네. 해당 부서가 답변을 해주고 3천 명이면 시장이 직접 나서기 때문에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비슷한데 또 이런저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부산의 SNS 이슈 살펴봤습니다. 부산 공감의 공감제기 송군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닷속 수중 방파제 곳곳에 부실 시공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방파제에 부딪힌 배가 침몰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염없이 침몰하는 선박. 배를 붙잡고 서 있던 두 사람이 침몰 직전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멀쩡하던 배가 수중 방파제 주변을 지나다 보이지 않던 물속 테트라포드에 부딪힌 겁니다. 현장에 이렇게 부표라든지 이런 거 설치 안전부표랑 이런 거는 저희들 바라지도 않고 통보 하나만 와서더라도 이런 사고는 안 나는 거거든요. 최근엔 물속 방파제에 추진기가 손상되는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 바로 뒤 물속에 수중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 밖에서 봐선 어디에 얼마만큼 설치되어 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설계 당시 선박 안전은 살펴보지 않은 걸까? 보고서 내용입니다. 수중 방파제와 해수면 사이의 거리는 썰물 기준으로 불과 50cm, 충분히 배가 닿을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런데도 선박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며 통항에 지장이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수중방파제 설치 2년이 지난 뒤에야 해운대구의 수상레저 활동에 영구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또다시 1년간 손을 놓고 있다 사고가 나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뭐 의견도 들어보고 또 연합해역 관련 법이 여러 가지라 또 뭐 어느 법을 적용해서 제일 적합한 것도 찾아야 되고. 전문가들은 방파제 특성상 소용돌이가 생길 수도 있어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백화점 수익은 주로 매장 임대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화점이 직접 물건을 사서 판매하고 또 할인율 경쟁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아울렛 등 할인 매장과 해외 직구,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 빼앗긴 고객들을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백화점 유명 편집 매장에서 최소 수십만 원대에 팔리던 제품들이 만원대 균일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초 가격 60만 원대인 구스 패딩도 80% 할인가에 나왔습니다. 싼 것만 갖다 놓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유명 브랜드도 꽤 많고요. 그리고 뭐 물량도 좀 많은 편이고 아동복이나 신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볼 게 많아서 지금 계속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2월 상품임을 감안해도 가격 경쟁력이 높은 건 100% 백화점 직매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이 100여 개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구입하고 할인율을 책정하고 재고 관리까지 떠맡았습니다. 저희 바이어들이 국내나 해외에 직접 나가서 상품을 선별해서 직매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유명 브랜드들을 다양하게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들께 선보일 수 있는 매장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내던 백화점 고유 모델을 벗어난 겁니다. 백화점의 이 같은 변화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최근 2, 3년 사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이어 부산에서는 처음 문을 연 것입니다. 아울렛 매장, 해외 직구, 온라인 쇼핑몰까지 다양한 유통 채널에 고객을 빼앗기고 있는 백화점 업계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중부경찰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고 속인 뒤 조합원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 43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서구 암남동의 3만 5천 제곱미터 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을 모집한 뒤 사업 부지 대부분을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 200여 명에게서 60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정경찰서는 도박 수익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고령자들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5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낮 1시 반쯤 금정구 부곡동의 한 공원에서 79살 B씨 등 2명에게 도박 기술을 보여주며 도박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인 뒤 2,8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소식입니다. 부산 아이파크가 K리그 1부 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서울FC에게 1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어제 구덕운동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부산 아이파크는 전반 23분 호물로가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날린 중거리 슛이 서울의 골망을 흔들면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전반 42분 수비수 권진영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하면서 후반 시작부터 수비 라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부산 아이파크는 후반 13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했고 후반 33분과 경기 종료 직전 잇따라 골을 허용하면서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를 떠나는 외국인 내야수 앤디 번즈가 롯데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롯데가 구단 SNS를 통해 공개한 글에서 번즈는 부산은 두 번째 고향과 같다며 미래에 다시 롯데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올 시즌 부진한 성적을 거둔 번즈를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사실상 방출을 통보했습니다. 서구청이 전 구청장 친인척 업체와 이른바 쪼개기 수의 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구는 2013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전 구청장 매제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와 모두 90건 6억 5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맺어 전체의 15.5%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도구 옛 대사고 부지에 들어설 해경특공대 훈련장 건립을 두고 해경과 주민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영도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설명회에서 훈련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헬기와 실탄을 사용하는 훈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거지 한가운데 대테러 훈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공대 건립 전면 백지화 주장을 고수해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상생의 시대 왜 유라시아인가를 주제로 한 2018 유라시아 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어제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발전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는 동일 한반도 시대를 맞아 북한과 중국, 러시아로 이뤄지는 물류 네트워크에서 부산의 위상과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또 신북방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유라시아 지역 도시와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머리를 맞댔습니다. 절기 대설인 오늘은 전국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밤부터 차가운 북극 한기가 내려와 현재 부산은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고요. 오늘 퇴근길 무렵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5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고요. 수도 간 동파 등 겨울철 추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고요. 지리산과 가야산 등 높은 산지에서는 내일까지 눈이 날리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낮부터 한결 누그러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7일 금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